아버지, 이게 무슨 서류들이죠? 지훈아, 네가 볼 것이 아니다. 세금 포탈, 자금 세탁, 그리고 어머니와 이혼한 진짜 이유가 이 여자분 때문이었군요. 아버지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평생 존경해온 그 얼굴이 순간 낯설게 느껴졌어요. MBA를 마치고 귀국한 지 한 달. 저는 아버지의 회사를 함께 이끌어갈 꿈에 부풀어 있었지만 발견한 현실은 달랐습니다. 이제 저는 결정해야 했습니다. 아버지의 불법을 고발할 것인가, 아니면 침묵할 것인가. 그리고 그 선택이 우리 가족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전에 잠깐 여러분은 어디에서 사연을 듣고 계시나요? 댓글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명함 한 장의 무게가 달라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김영우는 사람들의 표정이 변하는 그 찰나를 즐겼습니다. 자신의 명함을 건넬 때 상대방 눈빛에 스치는 존경과 부러움이 그를 짜릿하게 만들었죠. 50 초반의 나이, 중소기업 사장이라는 타이틀이 주는 위안감은 과거의 상처를 보상받는 느낌이었습니다. 서울 강남의 사무실에 앉아 창밖을 내다보는 김영우의 얼굴에는 만족감이 가득했어요. 누가 알겠습니까? 10년 전만 해도 월세 독촉에 시달리던 그가 지금은 직원 100명이 넘는 회사의 수장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사장님, 오늘 오후 회의 자료입니다. 비서가 건넨 서류를 받아든 김영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청업체와의 미팅 자료였어요. 그중 한 페이지에 눈이 멈췄습니다. 박미진, 하청업체 과장의 이름이었죠. 최근 몇 번의 회의에서 그녀의 날카로운 분석력과 추진력에 감탄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47세, 그와 비슷한 세대이지만 회사 내 유리천장에 갇혀있는 여성. 김영호는 그녀에게서 묘한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퇴근 시간이 지났지만 김영호의 하루는 여전히 진행 중이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내 이선영이었죠. 여보, 오늘도 늦게 들어오나요? 미안해. 중요한 계약 건이 있어서. 지훈이가 내일 미국에서 돌아온대요. 공항에 마중 나갈 거예요? 아, 그래. 최대한 시간 맞출게. 통화를 끄는 김영우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장남 김지우는 미국에서 경영학 석사를 마치고 귀국하는 길이었어요. 아버지의 사업을 이어받고 싶다는 아들의 포부가 떠올랐죠. 김영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가족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동시에 그들이 자신의 성공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에 위안을 삼았어요. 집에 도착한 김영우는 조용히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이선영은 거실 소파에서 책을 읽다 잠든 모습이었어요.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며 김영우는 문득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가난했던 시절, 밤새 부업하던 아내의 모습,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던 시간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기억들이 이제는 짐처럼 느껴졌어요. 성공을 향한 열정으로 가득 찬 자신과 달리 이선영은 변하지 않는 일상에 안주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영우는 서둘러 회사로 향했어요. 오전에 중요한 미팅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청업체들과의 계약 조건을 재조정하는 자리였죠. 회의실에 들어서자 박미진이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날카로운 눈매와 단정한 정장 차림의 그녀는 다른 남성 임원들 사이에서 유독 빛나 보였어요. 회의가 끝나고 모두가 자리를 떠난 후 김영우는 박미진에게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박 과장님, 오늘 프레젠테이션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우리 회사와 직접 일해볼 생각 없으신가요? 박미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스친 미소는 기회를 향한 갈망으로 가득했어요. 김영호는 그 순간 자신과 닮은 야망을 발견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점심시간을 훌쩍 넘겼고 그들 사이에 묘한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했죠. 그렇게 김영호의 일상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스러운 설렘이 그의 가슴 한편에 자리 잡았어요. 하지만 그는 아직 모릅니다. 이 작은 변화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라는 사실을. 김영우와 박미진의 관계는 야근이 많아지면서 급속도로 가까워졌습니다. 늦은 밤, 텅 빈 사무실에서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났어요. 두 사람은 업무 이야기를 넘어 서로의 삶과 꿈에 대해 나누기 시작했죠. 박미진은 목소리를 낮추며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냈습니다. 20년 넘게 회사 생활을 했지만 여자라는 이유로 항상 한계를 느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유리천장은 깨지지 않더군요. 김영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박미진의 눈에는 좌절과 분노, 그리고 강한 의지가 섞여 있었어요. 김영호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비슷한 전쟁을 치렀습니다. 세상은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쉽게 기회를 주지 않죠. 그 순간 둘 사이에 무언가 깊은 감정이 흘렀어요. 단순한 동료애를 넘어선 감정이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서로를 기다려왔던 두 영혼이 마침내 만난 듯한 느낌이었죠. 그날 밤 호텔 방에서 김영호와 박미진은 서로에게 몸을 맡겼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육체적 관계가 아니었어요. 서로의 상처와 야망을 나누는 은밀한 동맹 같았죠. 다음 날 아침, 김영호는 가슴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는 자신의 삶을 돌아봤어요. 가난했던 시절부터 지금까지 모든 고통과 실패는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가족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김영호는 자신만을 위한 행복을 갈망했어요. 그리고 그 행복의 중심에 박미진이 있었죠. 한편 박미진은 자신의 아파트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김영호와의 관계는 그녀에게 단순한 불륜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새로운 기회였죠. 평생 막혀있던 커리어의 벽을 뚫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 박미진은 입술을 깨물며 결심했습니다. 김영호와 함께 자신의 인생을 바꿀 거라고. 그 과정에서 누군가 다칠지라도 이번만큼은 자신의 행복을 선택하겠다고. 귀국한 김지우는 아버지의 모습이 예전과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었고 김영우의 눈빛에는 어딘가 다른 곳을 향한 열기가 담겨 있었어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 김지우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요즘 회사 일이 많으신가 봐요. 제가 도울 일은 없을까요? 김영호는 잠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미국에서 공부하고 돌아온 아들의 눈에는 순수한 존경심이 가득했어요. 그 모습이 갑자기 부담스럽게 느껴졌죠. 괜찮아. 너는 내 길을 찾는 게 먼저야. 회사 일은 내가 알아서 할게. 그날 밤 김영호는 이선영과 마주 앉았습니다. 거실의 조명은 어둑했고 둘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김영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이혼하자. 이선영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눈을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었나요? 문제라기보다 내 삶을 다시 찾고 싶어. 지금까지 모든 게 의무와 책임감 때문이었어. 이제는 나를 위한 선택을 하고 싶어. 이선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30년 가까이 함께한 남편의 말은 날카로운 칼처럼 그녀의 가슴을 찔렀어요.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다만 무너져 내리는 자신의 세계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이튿날 이선영은 오빠 최병국을 찾아갔습니다. 전직 감사 공무원이었던 최병국은 여동생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었어요. 그리고 냉정하게 조언했습니다. 선영아, 지금은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돼. 영호가 갑자기 이혼하자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야. 아마 다른 여자일 가능성이 높아. 증거를 모아둬. 그리고 회사 일도 유심히 살펴봐. 사람이 변할 때는 한 가지만 변하지 않아. 이선영은 오빠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너진 마음속에서 작은 불씨가 일어났어요.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김영호의 배신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내고 그에 맞는 대응을 하기로. 이제 그녀의 가슴 속에는 슬픔 대신 차분한 분노와 의지가 자리 잡았습니다. 이혼 후 김영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박미진은 이제 그의 공식적인 파트너로서 회사 경영에 깊이 관여하기 시작했어요. 두 사람은 밤새도록 회사의 미래를 그리며 야심찬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 최단 시간 내에 회사를 대형화하는 것이었죠. 김영우의 사무실에는 이제 박미진의 자리가 마련되었어요. 그녀의 공식 직함은 이사였지만 실질적으로는 김영우와 동등한 위치에서 모든 의사결정에 참여했습니다. 이 하청 구조를 완전히 새롭게 재편해야 해요. 우리가 직접 통제할 수 있는 페이퍼 컴퍼니를 몇 개 세우고 자금 흐름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조정하는 거죠. 박미진의 제안에 김영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것은 분명 위법의 경계를 넘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박미진의 확신에 찬 눈빛을 보며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공을 위해서라면 약간의 규칙은 무시할 수 있다고 자신을 설득했죠.
미진 씨 말대로 해봅시다. 하지만 철저히 비밀로 해야 합니다. 특히 지훈이한테는 절대 알려지면 안 돼요. 박미진은 미소를 지으며 김영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들의 불법적인 사업 확장은 빠르게 진행되었어요. 위장 거래를 통한 자금 세탁, 세금 회피, 불공정 하청 계약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회사는 눈에 띄게 성장했습니다. 외부에서 볼 때는 혁신적인 경영 전략으로 보였지만 그 이면에는 철저한 계산과 불법이 자리하고 있었죠. 김지우는 아버지 회사에서 일하며 이런 변화를 가까이서 지켜봤습니다. 처음에는 회사의 급성장을 긍정적으로 바라봤어요. 하지만 점점 의문이 생겼죠. 특히 박미진이라는 여성이 갑자기 나타나 모든 권한을 쥐고 있는 상황이 불편했습니다. 어느 날 김지우는 용기를 내어 아버지에게 물었어요. 아버지, 박 이사님이 정확히 어떤 일을 하시는 건가요? 회사의 모든 의사결정에 그분이 개입하는 것 같은데. 김영호는 아들의 눈을 피하며 대답했습니다. 박 이사는 내가 전적으로 신뢰하는 파트너야. 박 이사 덕분에 우리 회사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어. 넌 아직 경험이 부족해서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비즈니스는 때로 과감한 결정과 특별한 관계가 필요하단다. 김지훈의 눈에 실망감이 스쳤습니다. 그가 존경했던 아버지의 모습은 이제 찾아볼 수 없었어요. 대신 그 자리에는 권력과 성공의 눈이 먼 낯선 남자가 서 있었죠. 김지훈은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아버지의 회사에서 일하되 모든 것을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편 이선영은 조용히 자신만의 삶을 재건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이혼의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최병국의 도움으로 김영호와 박미진의 행적을 추적하고 있었어요. 최병국은 자신의 인맥을 동원해 김영호 회사의 재무 상태와 계약 관계를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많은 불법 증거를 확보하기 시작했죠. 선영아, 박서방이 진행하는 사업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 보여. 특히 세금 관련해서 큰 위험을 감수하고 있어. 증거를 더 모으면 언제든 그를 무너뜨릴 수 있을 거야. 이선영은 오빠의 말에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한편으로는 김영호가 저지른 배신에 대한 분노가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오랜 세월 함께한 남편이었기에 느끼는 연민도 있었죠. 그러나 그녀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오빠, 증거를 계속 모아주세요. 아직은 때가 아니에요. 그 여자와 함께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는지 지켜볼 거예요. 회사는 빠르게 성장했고 김영우와 박미진은 점점 더 대담해졌습니다. 그들은 이제 대기업들과의 계약도 따내기 시작했어요. 외부에서는 혁신적인 중소기업 성공 신화로 불리며 경제 매거진에도 소개되었죠. 박미진은 여성 리더십의 새로운 모델로 주목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외관 뒤에는 부패와 불법의 그림자가 점점 짙어지고 있었어요. 김영호는 그 어느 때보다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확신했어요. 이전의 평범한 삶은 이제 멀리 떠나보낸 과거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영호는 알지 못했죠. 그가 쌓아올린 성공의 탑이 얼마나 취약한 기반 위에 서 있는지를, 그리고 그 주변에 이미 몰락의 씨앗이 뿌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회사는 기적처럼 성장했습니다. 단 몇 개월 만에 대기업 5곳과 계약을 체결했고 매출은 3배 이상 뛰었어요. 경제 매거진들은 앞다투어 김영호의 성공 스토리를 다뤘죠. 위기의 중소기업을 일으킨 혁신 경영자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고 박미진은 여성시대를 연 숨은 실세로 칭송받았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공식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업계에선 이미 공공연한 비밀이었어요. 이번 주말에 강남 펜트하우스 몇 군데를 보러 같이 가요? 이제 우리 위치에 맞는 집이 필요해요? 박미진의 제안에 김영우는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점점 자신의 외적인 이미지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어요. 맞춤 정장, 명품 시계, 외제차. 과거에는 사치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는 당연한 권리처럼 느껴졌죠. 주말마다 골프장을 다니며 인맥을 넓혔고 저녁에는 고급 와인을 마시며 성공의 달콤함을 만끽했습니다. 영호 씨, 이 와인 어때요? 프랑스 보르도 지방의 최고급 빈티지예요. 한 병에 300만 원이 넘는답니다. 박미진은 와인잔을 흔들며 미소 지었어요. 김영호는 그녀의 모습을 바라보며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재확인했습니다. 이선영과의 삶은 단조롭고 무료했지만 박미진과는 매일이 새로운 모험 같았어요.
그녀는 끊임없이 그를 자극하고 도전하게 만들었죠. 박 이사님, 신제품 출시 기념 파티 준비는 잘 되고 있나요? 임원 회의에서 한 부장의 질문에 박미진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부장님, 제 이름은 박미진입니다. 박 이사님이 아니라요. 그리고 파티 준비는 이미 완벽하게 끝났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회의실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모두가 불편한 시선을 교환했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김영우조차 눈을 내리깔았죠. 박미진의 권위적인 태도는 점점 심해졌습니다. 그녀는 과거 함께 일했던 동료들을 무시하기 시작했고 자신의 성공만을 좇았어요. 그녀의 변화를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은 오랜 친구였던 이다혜였습니다. 둘은 10년 넘게 같은 회사에서 일했지만 박미진이 김영우와 가까워진 후 연락이 뜸해졌어요. 어느 날 이다혜는 용기를 내어 박미진의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미진아, 요즘 너무 바쁜가 보네. 점심이라도 같이 먹을까 해서 왔어. 박미진은 책상에서 고개를 들어 이다혜를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에는 낯선 차가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다혜야, 미안한데 나 지금 너무 바빠. 새로운 프로젝트 준비 중이라 시간이 없어. 나중에 연락할게. 이다혜는 쓸쓸한 마음으로 박미진의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우연히 만난 재무팀 직원이 작은 소리로 속삭였어요. 이 과장님, 박 이사 요즘 뭔가 이상해요. 회계 장부도 마음대로 조작하고 김 사장님이랑 둘이서 뭔가 큰 일을 벌이는 것 같아요. 이다혜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박미진을 지켜봐온 사람으로서 친구의 변화가 단순한 성공 때문만은 아니라고 직감했어요. 집에 돌아온 이다혜는 컴퓨터를 켜고 김영우의 회사에 대한 정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죠. 한편 김지우는 회사 내부에서 아버지의 변화를 지켜보며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가 존경했던 아버지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대신 권력과 돈에 중독된 낯선 사람이 있을 뿐이었죠. 어느 날 김지우는 우연히 회사 서버에 접속하게 되었고 평소와 다른 회계 자료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직감적으로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어요. 김영우와 박미진은 자신들의 성공에 도취되어 주변의 변화를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매일 밤 샴페인을 마시며 미래를 계획했어요. 새로운 해외 지사 설립, 대기업과의 합작 사업, 심지어 상장 계획까지. 그들의 꿈은 점점 더 커져갔고 욕심도 함께 자라났죠. 영호 씨,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건 모두 우리가 규칙을 깨고 새로운 길을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이제 더 큰 도약을 준비할 때예요. 박미진의 말에 김영우는 웃으며 와인잔을 들었습니다. 그는 미래가 더없이 밝아 보였어요.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쌓아올린 성공의 탑이 얼마나 위태로운지, 그리고 그 주변에 이미 무너뜨릴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어느 평화로운 아침, 김영우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회사 법무팀장이었어요.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언론사에 우리 회사 내부 고발 관련 취재 요청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국세청에서도 곧 조사가 시작될 거라는 소식이 있어요. 김영우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그는 즉시 박미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두 사람은 급히 회사로 향했고 긴급 임원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회의실의 공기는 무거웠죠. 모든 임원들의 표정이 굳어 있었고 몇몇은 이미 사직서를 준비하고 있는 눈치였어요. 누가 내부 정보를 유출했는지 반드시 찾아내겠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겁니다. 지금은 모두가 침착하게 평소처럼 업무를 진행해야 해요. 김영우의 말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거만하기만 했던 박미진의 얼굴에는 처음으로 불안감이 역력했어요. 그녀는 서둘러 사무실로 돌아가 컴퓨터 파일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불법적인 계약서와 회계 장부들을 숨기는 작업이었죠. 한편 이선영의 아파트에서는 조용한 모임이 열리고 있었어요. 이선영, 최병국, 그리고 김지훈이 테이블에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수많은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어요. 최병국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다. 김영우가 그동안 저지른 불법 행위들의 증거를 확보했어. 세금, 포탈, 횡령, 불공정 거래 이 정도면 충분해. 김지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버지를 배신한다는 죄책감과 올바른 일을 한다는 정의감 사이에서 그는 괴로워했어요. 하지만 회사 서버에서 발견한 불법적인 회계 자료들은
그의 양심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게 만들었죠. 어머니, 정말 이렇게 해야 하나요? 아버지가 잘못한 건 맞지만 이선영은 조용히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슬픔과 결연함이 공존했어요. 지훈아, 이건 복수가 아니라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야. 아버지는 선택을 했고 그 선택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해. 우리도 우리의 선택에 책임을 지는 거란다. 최병국은 테이블 위의 서류들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이 자료들이 검찰에 제출될 거야. 국세청 특별조사팀도 곧 움직일 거고. 지훈아, 넌 내부 고발자로서 기자회견을 할 준비도 해야 해. 쉽지 않은 길이지만 이게 옳은 일이야. 김지훈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마음은 무거웠지만 결심은 확고했어요. 그는 아버지에게 배운 가치대로 살기로 했습니다. 진실과 정의를 위해서. 다른 한편 이다혜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밤을 새워가며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박미진과 김영우의 비밀 만남을 우연히 목격했고 그들의 대화 내용 중 일부를 녹음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불법 계약과 자금 세탁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었죠. 이다혜의 손은 떨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어요. 미진아, 널 이렇게 무너뜨리게 될 줄은 몰랐어. 하지만 내가 먼저 나를 그리고 모두를 배신했잖아. 이다혜는 익명으로 준비한 이메일의 자료들을 첨부하고 주요 경제신문사 기자들에게 발송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했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지만 그것은 진실을 위한 선택이었죠. 다음 날 아침, 김영우는 회사로 향하던 중 라디오 뉴스를 듣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중소기업 성공 신화의 어두운 이면, 김영우 회장과 박미진 이사의 불법 경영 의혹 등의 헤드라인이 전해졌어요. 김영우의 손에서 핸들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그가 회사에 도착했을 때 이미 수십 명의 기자들이 회사 앞을 둘러싸고 있었어요. 박미진은 창백한 얼굴로 김영우를 맞이했습니다. 영호 씨, 어떻게 된 거예요? 누가 우리를 배신한 거죠? 김영우는 대답 없이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어요. 이제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죠. 그가 그토록 집착했던 성공, 권력, 그리고 자유. 모든 것이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고 있었습니다. 언론 보도가 쏟아지기 시작한 지 이틀 만에 김영우의 회사 주가는 절반으로 폭락했습니다. 거래소에서는 매일 하한가를 찍었고 협력업체들은 계약 파기를 통보하기 시작했죠. 단 일주일 만에 회사는 창립 이래 최대 위기를 맞이했어요. 사장님, 검찰청에서 소환장이 왔습니다. 비서의 말에 김영우는 얼굴을 양손으로 감쌌습니다. 아침에는 국세청 특별조사팀이 회사를 압수수색했고 임직원들은 하나둘 회사를 떠나기 시작했어요. 김영우는 무너지는 자신의 제국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호 씨, 우리 이제 어떻게 해요? 박미진의 목소리에는 처음으로 두려움이 묻어났습니다. 김영우는 그녀를 바라보았죠. 언제나 자신감 넘치던 그녀의 눈빛이 이제는 불안과 공포로 가득했어요.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거야. 하지만 그의 말은 공허했습니다. 박미진은 이미 자신의 생존만을 생각하고 있었죠. 그녀는 가짜 여권과 해외 계좌를 준비해 두었어요. 미진아, 무슨 짓을 하는 거야? 갑자기 들려온 목소리에 박미진은 놀랐습니다. 이다혜가 사무실 문간에 서 있었어요. 다혜야, 네가 어떻게 여기에? 내부 고발자 중 한 명이나라는 거 이제 알겠지? 미진아, 너 너무 많이 변했어. 박미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경찰 2명이 그녀를 체포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어요. 같은 시간 호텔 컨퍼런스룸에서는 김지훈의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수십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김지훈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아들로서가 아니라 한 시민으로서 섰습니다. 제 아버지 김영우와 그의 회사가 저지른 불법 행위들을 고발하기 위해서입니다. 김지훈은 증거 자료들을 공개했습니다. 그의 고백은 생중계되었고 전국적인 뉴스가 되었어요. 시청자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한때 성공 신화로 추앙받던 기업가의 이면이 드러났기 때문이었죠. 그날 저녁 검찰은 김영우에 대한 긴급 체포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영우는 자신의 집에 홀로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휴대폰이 울렸고 발신자는 이선영이었습니다. 영우 씨, 뉴스 봤어요.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이선영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없었습니다. 오직 깊은 슬픔만이 묻어났어요. 미안해, 모든 게 내 잘못이야. 선영아.
지훈이한테 아버지가 자랑스럽다고 전해줘. 새벽 3시 김영우의 집에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의 손목에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김영우는 이상하게도 안도감을 느꼈어요. 검은색 검찰 차량으로 이동하는 동안 창밖으로 자신이 그토록 집착했던 펜트하우스가 멀어지는 모습을 지켜보며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모든 매체의 헤드라인은 동일했어요. 성공 신화의 몰락 김영우 회장 체포, 배신과 타락의 끝 불법 경영의 대가. 구치소의 작은 방에 홀로 앉은 김영우는 벽에 등을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사실을 그도 알았어요. 김영우 씨, 면회 시간입니다. 교도관의 안내로 면회실에 들어서자 이선영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두꺼운 유리벽이 가로놓여 있었어요. 여보, 어떻게 지내요? 이선영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보다 슬픔이 더 깊게 자리했어요. 이렇게 될 줄 알았어? 김영우의 질문에 이선영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빨리 무너질 줄은 몰랐어요. 당신이 그렇게 많은 불법을 저질렀을 줄도 몰랐고. 김영우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는 이제야 자신의 모든 선택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어요. 박미진은 구치소 여성 수감동의 독방에 갇혔습니다. 그녀는 검찰 조사에서 모든 것을 김영우의 지시라고 주장했지만 이다혜가 제공한 녹음 파일로 그녀의 거짓말이 무너졌어요. 박미진은 창살 없는 창문을 통해 하늘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죠. 검찰 조사실에서 김영우는 담담하게 모든 것을 실토했습니다. 검사의 마지막 질문이 귓가를 맴돌았어요. 왜 이런 선택을 하셨습니까? 이미 충분히 성공한 기업인이었는데요. 김영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어요. 욕심이었죠. 그리고 두려움이었습니다. 가난했던 과거로 돌아갈까봐. 내가 쌓아올린 모든 것을 잃을까봐. 두려웠어요. 그 두려움이 결국 나를 여기까지 끌고 왔네요. 그날 밤 김영우는 좁은 구치소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이제 와서 깨닫는 진실은 너무 가혹했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을. 1년이 흘렀습니다. 서울 교도소의 작업장에서 김영우는 묵묵히 작업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다른 수감자들과 함께 작은 전품을 조립하는 일이었죠. 한때 수백 명의 직원을 거느렸던 그가 이제는 하루에만 원도 되지 않는 작업 수당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김영우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어요. 그는 오히려 과거에 바쁘고 화려했던 시절보다 지금이 더 마음이 편하다고 느꼈습니다. 김영우 씨, 오늘은 면회객이 오셨네요. 교도관의 안내를 받아 면회실로 향하는 김영우의 걸음은 가벼웠어요. 면회객은 대부분 이선영이거나 간혹 김지훈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그들과의 만남을 소중히 여기게 되었죠. 면회실에 들어서자 김지훈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29살이 된 아들의 얼굴은 더욱 단단해 보였습니다. 아버지, 잘 지내셨어요? 김영우는 미소로 답했습니다. 그의 미소는 이전과 달리 깊고 진실되었어요. 그래. 여기서의 생활도 나쁘지 않다. 오히려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는구나. 너는 어떻게 지내고 있니? 김지훈은 자신의 새로운 벤처 사업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친환경 소재를 연구하는 작은 스타트업이었습니다. 아직 수익은 많지 않지만 점차 인정받고 있다는 얘기였죠. 김영우는 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깊은 자부심을 느꼈어요. 김지훈은 자신과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정직하고 올바른 방식으로 진정한 가치를 쫓는 길이었죠. 한편 이선영은 서울 북부의 조용한 주택가에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선영의 정원이라는 이름의 그 카페는 동네 주민들에게 편안한 휴식 공간으로 자리 잡았어요. 이선영은 직접 구운 쿠키와 수제차를 손님들에게 대접하며 소소한 행복을 찾아가고 있었죠. 그녀의 삶은 이전보다 훨씬 단순해졌지만 오히려 더 풍요로워진 느낌이었습니다. 이날도 이선영은 카페 문을 열고 손님들을 맞이했어요. 창가에 앉아 차를 마시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김영우와의 30년 결혼 생활, 그리고 그 후에 쓰라린 배신과 복수. 모든 것이 이제는 먼 과거의 이야기처럼 느껴졌어요. 이선영은 마음속에 분노와 아픔을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자신을 위한 일이기도 했죠. 이선영의 고민 중에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그녀의 오빠 최병국이 들어섰어요.
67살이 된 최병국은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퇴직 후 그는 동생의 카페를 자주 찾았죠. 선영아, 오늘도 장사가 잘 되는구나. 선영은 미소를 지으며 오빠에게 차를 내왔습니다. 오빠는 그녀에게 항상 든든한 버팀목이었어요. 오빠, 지훈이가 아버지를 만나고 왔대요. 영우 씨가 많이 달라졌다고 하더군요. 최병국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이제 과거의 일을 들춰내지 않았어요. 그저 여동생이 평온한 삶을 살아가길 바랄 뿐이었죠. 해외에서는 박미진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보석으로 풀려난 그녀는 비자금을 이용해 태국으로 도피했어요. 방콕의 한 아파트에서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겉으로는 여유로운 삶이었지만 박미진의 마음은 언제나 불안으로 가득했어요. 언제 자신이 잡힐지 모른다는 두려움, 그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는 상실감이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가끔 그녀는 이다혜를 떠올렸어요. 오랜 친구였던 그녀가 자신을 배신했다고 생각했지만 깊은 내면에서는 자신이 먼저 모든 사람을 배신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이다혜는 새로운 회사에서 평범한 과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박미진과 김영우 사건 이후 그녀는 내부 고발자로 잠시 주목받았지만 곧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이다혜는 그것이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단지 옳은 일을 했을 뿐이었죠. 이다혜는 자신의 작은 사무실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복잡했던 모든 일들이 지나가고 이제 그녀는 자신만의 평화를 찾아가고 있었어요. 봄날의 오후, 김영우는 교도소 운동장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햇살이 따스했고 바람은 부드러웠어요. 그는 얼마 전 읽은 책의 한 구절을 떠올렸습니다. 진정한 성공이란 무엇인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이제야 찾은 것 같았어요. 그것은 돈도, 명예도, 권력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소소한 행복, 그리고 자신의 삶에 정직하게 마주하는 용기. 그것이 진정한 성공이었죠. 김영호는 남은 형기 동안 자신을 되돌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출소한 후에는 비록 작은 일이더라도 올바른 방식으로 다시 시작하고 싶었어요. 무엇보다 김지훈과 이선영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그들의 용서를 구하고 싶었습니다. 김영호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었어요. 그의 가슴 속에는 오랜만에 느끼는 희망의 불씨가 살아 있었습니다. 비록 쇠창살 아니지만 김영우는 이제야 진정한 자유를 느끼고 있었어요. 욕망과 집착의 굴레에서 벗어난 자유. 그것이 그가 평생 찾아 헤매던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